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불형 코인입니다. 그렇죠? 이 지불형 코인들은 어떻게 보면 화폐 기능만 있지만 이더리움 같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코인들은 앞으로 거의 모든 산업 전 분야에 투입이 된다는 거죠.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의 투자 컨설팅에는 최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이 관련해서 질문이 좀 나올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빠른 시간 안에 좀 나왔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바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질문인데요. 보시면 정보를 많이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보안을 높인다는 비트코인이 말하는 정보는 어떤 것일까요? 여기 어떻게 그리고 개발자는 2,100만 개라는 한계를 정해 놓은가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주저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그죠? 설명드리는 게 아마 여러분들 훨씬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불 시스템이자 완전한 디지털 화폐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어떻게 보면 최초의 분권화된 P2P 지불망이고 비트코인은 현존 가장 탁월한 30부기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0부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복잡하게 하면 힘드니까 이 거래 장부를 하나 더 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밀 장부 같은 거 이런 거는 하나 더 둔다 하면 일종의 어떻게 보면 백업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전자화폐,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는 그저 이런 화폐 말고 디지털 전자화폐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비트코인이 말하는 정보는 뭐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비트코인은 거래 장부를 예미하면서 공공 원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정보 뭐 지식을 습득하고 그게 아니고, 자, 뭐 통장이나 공공 원장은 뭡니까? 거래를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 원장을 토대로 거래 내역들이 블록체인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블록체인의 완전성과 블록체인의 기술이 들어가면서 안정성과 거래 내역 순서는 암호 작성술로 의해서 집행돼서 우리 통장을 아무나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비밀번호를 못 찾듯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나의 개인 키가 없으면 보기는 볼 수 있어도 이게 누구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자식 갖고 와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개발자는 2,100만 개라는 한계를 정해놓았느냐?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지 않습니까? 이 비트코인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뭡니까? 리먼 사태나 이런 것 이후에 중앙은행이 통화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면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화폐 통화의 역사는 그 신뢰의 위반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달러가 이 킹달러 1이란 달러의 가치만 믿고 매번 돈을 풀었어요. 힘들 때마다. 근데 그걸 다 걷어들이고 또 힘들 때 풀고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달러가 1억 달러 돈을 풀었어. 근데 항상 걷어들일 때보면 절반도 안 되는 거야. 갖다 놓고 다시 또 풀을 이런 것 때문에 화폐는 신뢰와 위반으로 가득하고 기존 금융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 2,100만 개라는 이 전자폐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내에서 쓰게 하자. 이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계를 정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영님이 작년에 떨어지길래 빠져나왔는데 아하 안타깝네요. 정말 제가 이 암호화폐나 특히 블록체인은 가치가 좋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역시 비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정보를 많이 공유할수록 좋다면 오히려 암호의 난이도를 낮추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 또한 암호 숫자 맞추기 비슷한데 이런 암호 형식은 개발자가 정한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유,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제가 공공 원장이라 해서 통장 비슷한 거라고 했어요. 한 비트코인에서는 그 통장을 보면 공유가 보면 비트코인을 채굴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거래를 할 수 있어요.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고 파는 거는 이게 공공 원장이 안 나옵니다. 채굴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채굴이 만약에 쉽게 채굴을 할 수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 채굴의 한 80% 이상이 채굴인데 갈수록 난이도를 올리면서 가치를 높이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어렵게 해서 난이도를 올리는 게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난이도를 높이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늘 명품은 그죠?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도 그 부분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암호화폐가 숫자 맞춤 비트, 이런 암호화폐 형식은 개발자가 정한 건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비트코인 기술은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과 암호 작성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프로토콜은 뭡니까? 컴퓨터하고 컴퓨터 사이에 또는 한 장치, 뭐 또 다른 장치에서 데이터를 원활히 주고받기 위한 약속한 여러 가지 규약입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통신 분야에서 시작하면서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규약을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치로 이렇게 1, 2, 1, 2, 1, 2 이렇게 수치 나온 거죠. 근데 여기에 이 암호 작성술을 넣는 거죠. 이 고급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 수학적 증명,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은 거 넣어놓는 거죠. 수학의 한 부류입니다. 수수께끼를 넣으면서, 근데 이걸 엄청나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난이도를 올리는 거고, 얘기하신 대로 개발자가 정한 거다. 그렇죠. 개발자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런 암호 작성술은 이미 온라인 상거래나 은행 업무에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나 비트코인 경우는 지갑에 있는 돈을 사용하거나 블록체인의 오류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암호 작성술까지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아마 세 번째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비트코인 초기 개발 취지와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데 개발자는 이걸 막을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건가요? 애초에 코딩해 놓은 것을 수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개발 취지와 다른, 개발 취지라는 것은 앞서 얘기 드린 부분 그죠? 뭐였습니까? 중앙은행이 통화 가치를 깨뜨리면서 기존 금융, 그러니까 중앙금융 이런 부분을 지금 없애자는 거였거든요. 그 취지에서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소수의 개발자들이 이걸 만진다 안 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초기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었을 때이고, 지금은 2021년인가 2년 기준으로 최소 비트코인 보유자가 7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꾸죠. 51% 이상을 해당하는 파워가 있어 이게 다 의견을 해야지 바뀔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부분. 그리고 비트코인이 자금 증명 방식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 이 아래 숫자 지금 보이시죠? 와, 이게 숫자는 계산도 못해. 숫자가 블록을 찾기 위해서 매 초마다 하는 작업하는 숫자로 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절대 해킹이 당하지 않는 이런 부분, 그리고 개발 취지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걸 막을 의도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든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럼 채굴기를 사서 이렇게 50일로 공격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채굴 한 개당 뭐 몇천만 수천만 원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도 하고 전기도 엄청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자, 그렇다면 애초에 이 코딩한 것은 수정할 수 없느냐? 이 코딩은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일리해서 이렇게 자바라든지 이 언어를 써서 이제 암호화폐를 만들면 이걸 블록체인을 기술을 입혀서 하는 부분들, 그죠? 프로그래머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보면 코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코딩 기술은 지금 보시는 대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지능 로봇, 빅데이터, 이 분석 4차 혁명 시대에 자,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코딩을 할 관련 쪽도 분명히 계속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수정을 할 수 없느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수정을 못해요. 그렇지만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쪽이 있는 쪽으로는 일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수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제가 여기서 마치는데, 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이 블록체인 관련 부분들은 정말 분야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상통화에 사용되고 있지만 이때는 블록의 금전 거래 내역을 저장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거래 내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이 밖에도 전자결제, 디지털 인증뿐만 아니라 화물, 추적 시스템, P2B 대출, 원산지 유통까지 전가정 추적을 하거나 예술품의 진품감정, 위조화폐 방지, 전자투표, 전전시민권 발급, 차량 공유 및 부동산 등기부, 병원 간 공유도 의료기기 관리 등 신뢰성이 요구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불형 코인입니다. 그죠? 이 지불형 코인들은 어떻게 보면 화폐의 기능만 있지만 이더리움 같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코인들은 앞으로 거의 모든 산업 전 분야에 투입이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방송했던 AI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얘도 지금 전 사업 분야에 투입이 되면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수평적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암호화폐 관련 쪽도 지금 수평적 방식을 통해서 펼쳐나가고 있다. 근데 단 지금 각가지 갖고 있는 지불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이 코인들이 기술이 아직까지는 완성 단계에 안 들어왔다는 부분을 빼놓고는 암호화폐,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이 유망한 쪽으로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다. 자, 여기에 지금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쓰고 있고 엘살바도르 등 지금 몇 개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법정화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 지금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못 사는 가난한 나라, 그죠? 못 사는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경님이 지금 근데 ETF가 상장되고 조금씩 제도권으로 들어가면 중앙금융화가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못 사는 나라들은 이 비트코인을 어쩔 수 없는 법정화폐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치고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킹달러가 되는 시대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약세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가장 지금 하는 게 미중 관련해서 분쟁들이 계속 이어나는 게 이 미국이 달러 가치를 계속 지키기 위한 거고, 중국은 이 미국의 달러 가치를 내가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이 미중 분쟁이 계속하면서 지금 오히려 세계 경제는 안 좋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떻게 됩니까? 신용 등급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저거들이 피터지게 싸우고 있죠. 오히려 지금 나라적인 측면에서는 이 전체적인 신용 평가사들 어떻게 보고 있다? 둘 다 지금 신용 등급을 내리고 있는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신냉전주의가 이렇게 되면서 펼쳐지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전에 전쟁이 나면 달러만 올라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뭐가 올라왔습니까? 달러는 내려가고 있고 금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신냉전 우크라이나 전쟁도 봐서 아시겠지만 오히려 이때 증가하는 것들은 뭡니까? 암호화폐들이 증가를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얘기했던 이 중앙은행의 뭡니까, 여러분들? 기존금융, 중앙금융에 대한 신뢰가 계속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이런 달러의 가치가 점점점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는 기존의 화폐를 못 믿겠다. 그러면 예전에처럼 P2B, 예전에 물물교환 했지 않습니까? 내 금 줄 테니까 쌀 달라. 내가 이거 뭐 줄 테니까 뭐 달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정부의 기능들이 점점점 약해지면서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런 전자화폐가 어떻게 보면 미래의 화폐로 될 날이 온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겠습니까? 암호화폐가 가장 좋을 가능성이 지금 저는 점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여기에 지금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상승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현물 ETF 승인하면서 정통 금융사들이 여기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4년 반감기 등등 이런 재료들을 계속 나온다. 그리고 갈수록 가치가 올라간다. 저는 달러를 능가하는 가치가 비트코인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겠네요. 저는 누누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투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라 있겠지만 저는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는 가장 무망한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최인찬님 더 가자 1억 상 가자. 네, 글을 마지막으로 자 오늘 하루 영상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나 수고하셨고 저는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반장이었습니다. 또 내일을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 조정근의 홍빠 안녕.